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첫눈이 우리 곁에 언제나 다가올까요? 설악산 높은 곳은 10월 20일경 왔다고 하는데 첫눈이 오면 약속이 없어도 첫눈의 신호로 누군가 만나야 할 것 같은 설레임.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뒤로하고 중량보라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네. 중량 양원 미디어 센터 1기 보라 팟캐스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동호회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중량보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코너를 진행하는 정말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저는 정말로입니다. 말로 듣는 음악 산책은요, 한국 가요의 지나간 히트곡과 숨은 명곡을 이야기하고 그 시절과 그때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그리운 사람 올 것 같아 문을 열고 내다보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노래는 첫눈이 온다고요 라는 노래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소절만 들어도 밖에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네요. 첫눈이 온다고요는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곡이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 다른 분이 듣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첫눈이 온다고요는요, 여러분들이 가요 프로에 나가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겨울만 되면 자주 부르시죠. 그리고 2014년 손승연 가수, 2015년 다이아의 승희, 2016년 래퍼 90도가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네요. 네. 그래도 그러면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예, 젊은 친구들도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20세 미남 가수 이정석이 부른 노래인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도 그 시절 이정석과 그의 음악을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정석은 본인의 자작곡 첫눈이 온다고요로 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한 이후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히트곡들을 쏟아냈습니다. 아시는 곡 있으세요? 이정석 씨 노래. 들어보면 알 것 저는 같아요. 사랑하기. 맞아요, 사랑하기. 사랑하기에 네, 떠나신다면 이건가요? 네, 아유 맞아. 너무 가슴 아팠죠. 맞아요. 오. 또 추억이 있으신가 보네요. 기대된대 네. 추억이. 그리고 여름날의 추억 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네. 5집까지 발표하고 가요계의 회의를 느껴 1993년 미국으로 떠납니다. 떠났다가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IMF가 오면서 힘들어져서 그 사업을 접고 다시 내가 역시 할 것은 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98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지금도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눈이 온다고요를 본인이 작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작곡가 이범희라는 분인데요. 이범희 씨는 80년대 가요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란 노래 아시죠? 네네. 네, 네. 그리고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뿐만 아니라 조용필, 전영록, 혜은이 등 당대 스타 가수들과 작업을 많이 하던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대단하셨네요. 네, 이분이 2008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첫눈이 온다고요는 원래 본인이 쓴 노래라고 충격 고백을 했습니다. 이범희 씨 주장에 따르면 방송국 PD가 가사를 몇 개 보내오면서 곡을 써달라고 했고 그 중에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같이 쓴 곡으로 박미경이 부른 민들레 홀씨되어라는 곡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도 강변가요제 장려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대리 작곡을 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교직을 은퇴할 때까지 폭로를 미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이범희 씨는 이 두 곡에 대해서 저작권 확인 소송까지 했으나 결과는 1심 패배, 2심 패소, 둘 다 패소했습니다. 네. 당시 가요제들은 아마추어들을 위한 경연대회이지만 또 방송국의 큰 이벤트이기도 했었거든요. 대회와 방송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프로 작가들에게 의뢰를 하고 아마추어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 형태는 바뀌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식의 기획을 해서 신인을 스타로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중문화 사업은 하나의 큰 비즈니스니까요. 네, 그렇죠. 특히나 한류라는 것이 생기고 한국 대중문화 사업의 규모는 더 커졌고 거기에 맞게 기획도 철저하고 더 꼼꼼해졌습니다. 이 노래가 물론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곡가 이범희 씨의 말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만 어떤 논란이 있던 이 노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6년 겨울 이 노래 덕분에 설레이고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만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포근한 감성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눈이 온다고요 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 노래를 찾아 들어보시면서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저는 정말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정말로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아주 찡하게 하고 첫눈이 생각나게 하는 아주 좋은 스토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생각나는 노래라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노래 불러주신 것도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사랑이 떠나신다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기억들이 네. 떠오르네요. 사랑하면 떠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량구 인물 소개라는 코너를 진행하는 박원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중랑의 인물을 소개하는 중랑 보라팀의 박원곤입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계의 전설적인 인물 밤하늘의 브루스로 잘 알려진 노필 감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27년에 태어난 노필 감독은 1948년 영화 안창란 비행사로 데뷔했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과 영화를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꿈은 사라지고 검은 상처의 브루스 등 명작들을 만들어냈죠. 그 중에서도 1966년 개봉한 밤하늘의 브루스는 정말 특별한 작품이었습니다. 상수와 유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서정적인 트럼펫 선율과 재즈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제곡은 독일 작곡가 베르트 캄퍼트의 원더랜드 바이 나이트를 원곡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60년에 발표된 이 곡의 매력적인 트럼펫 선율은 영화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노필 감독의 작품들이 단순한 영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요. 당시 힘들었던 시대상 속에서 그의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달래주는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노필 감독은 밤하늘의 브루스의 성공 직후인 1966년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영화계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개인적인 고뇌가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곳에서 노필 감독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랑구청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는 그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죠. 특히 중랑 양원 미디어센터에 있는 시네마 노필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특별한 영화관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노필 감독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꼭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네마 노필이라는 특별한 문화 공간을 만드신 분들인데요. 요즘 상업 영화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화를 꿈꾸는 젊은 창작자들이 있죠. 이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시네마 노필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요. 저는 노필 감독을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생을 살다 가신 분들을 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그분들의 꿈이 다음 세대에서 활짝 피어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네마 노필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영화를 만들어갈 미래의 영화인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신 노필 감독의 후배들이 중량구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시네마 노필에서 많은 단편 영화들, 그리고 무명가 아직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작품도 많이 상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건강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코너를 진행하는 김미자님이 치매가족 치료 모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족들이 힘이 되고 값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매 전문 자원봉사자 김미자입니다. 오늘 중랑보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치매가족 치료 모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주서부터 치매가족 치료 모임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치매가족 치료 모임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모임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치매 안심센터의 자조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합니다. 정보 공유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돌봄 방법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유익한 강의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은 가족들의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시간이 갖고 치매로 인해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와 지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상담과 치료는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를 통해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는 영화치료, 미술치료, 백세체조, 힐링 숲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프로그램 정보를 드릴게요. 영화 치료는 치매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보며 등장인물들의 그 감정과 이해를 통해 나의 삶을 비교하고 공감하며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힐링 숲 체험은 가까운 중량구청 뒤 봉화산 둘레길을 걸으며 식물의 이름과 계절 변화의 식물 감상을 하며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 역시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서 이 모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면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혹시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중량구 치매 안심센터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중량구 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는 02-435-7540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중량불화 건강치매 자원봉사자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 치매 들었습니다. 가족 너무 좋은 정보. 그 치료에 대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주시고 또 치매 안심센터까지 홍보해 주시고 안심센터장이 아마 상 주실 것 같아요. 감사패 예전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심센터 근데 여러 또 곳에 받으세요. 있는 거 여러 아. 곳에 있는 거죠. 그 중량구청 맞은편에 그 복합청사 이청사였잖아요. 네, 네. 거기 6층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량구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왕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봉터미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1985년 9월 2일 문을 연 상봉터미널은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 명이 넘어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널 때 휴가 나온 군인 아저씨, 시골에서 오신 어르신, 농작물을 이고지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아주머니,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하는 여행객 등 수많은 인파의 어깨를 부딪히며 건너는 진풍경이 매일 이어졌어요. 주변이 항상 붕비는 곳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추억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하나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상봉터미널에 1990년도에 대형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우리 딸과 같이 목욕을 했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 네, 그 딸이 40살이 됐는데 와. 이 방송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남탕에 가셨겠네요, 따님이.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네. 그러나 지하철과 연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영사인 신화아주 주식회사는 1997년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사업면허 표지를 요구했으나 그러나 소송이 발효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터미널을 폐지 결정 이후 터미널 부지에는 아파트 900여 세대, 오피스텔 300여 세대,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들어선다고 하네요. 상봉터미널 앞에 1985년도 9월 2일 만들어진 여정로 팔각정 혹시 보셨나요? 그럼요. 거기에 뭐 추억이 있으십니까? 네네네. 지금은 한 30년 전이지만 그 강원도에 그 군복무하는 그 첫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예. 거기서 만남을 갖곤 했죠. 팔각정에서. 팔각정 네네. 여정루에서 네네. 그 첫사랑을 같이 만났던 추억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첫사랑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루어지면 첫사랑이겠어요. 아,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여정루는 만남의 장소로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같이 사라진다고 하니 추억이 담긴 상봉터미널이 그리워질 것 같네요. 일부 시외로 가는 버스는 고항버스 정류장처럼 정거장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는 상봉터미널에 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중량구에서 사라진 다른 곳이 있다면 중량보라로 사연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회차가 이어지면서 평범하지 않은 방송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중량보라 라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